XSFM입니다. I, D, W, K. 금주의 이야기와 관련된 비슷한 경험은 저희의 기억 속에 일상다반사로 많았지만 말을 아끼고자 합니다. 이 하나의 이야기가 바깥에서 저희를 바라봐주시는 분들께 대중운동의 오늘을 보여드리는데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014년 11월 둘째 주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XSFM을 지키는 R2D2와 3PO 배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이용 상임수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스마트폰 바깥에서 만나는 어플리케이션 축제 앱쇼 2014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처음 만나는 오프라인 모바일 축제 한국경제TV 주최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가 2014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서울시 지하철 3호선 하겨울역 세택에서 개최됩니다. 어플리케이션과 모바일 액세서리,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앱과 관련된 모든 제품이 총출동하는 국내 유일의 어플리케이션 전문 박람회 앱쇼 코리아. 효과적인 마케팅 방법을 찾고 계셨던 개발업체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앱 홍보는 물론 방송 출연의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사항은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그래도 건강식품인데 함량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말로 한 박스에 15,151알에 아로니아 과실이 들어있는 게 맞는지 인증선 들어있어? 원산지 대사관에서 추천서도 써줘야 하는 거 아니야?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거동 취재 물뚝 리포트. 어제 저녁에 저희가 이러한 이야기를 알려드렸습니다. 국가의 잘못, 거대 기업의 잘못, 혹은 다른 많은 잘못이 있죠.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잘못으로도 노동자가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문제거리들이 생기면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연히 모르고 억울하지만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도망자 이런 데서처럼 혼자서 모든 진실을 다 알릴 수도 없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의 가장 큰 맹점은 한 사람이 뭔가 정의를 밝혀내면 경찰이 와서 나머지 뒷수습을 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경찰은 그 사람을 그 피해자를 잡아가죠. 네. 그리고 가진 사람들 혹은 가해를 한 사람들 쪽에 맞게 언론을 동원해서 알아서 조작도 하고요. 종북으로 몬다거나.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언론전, 집회와 시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필요하지요. 그들, 즉 활동가들은 좋은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돈이 있는데 이것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네.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고마운 돈을 모아서 잘 쓰고 언론에 알려지도록 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루틴인데 사회의 모든 단체나 집단이 하는 일반적인 루틴은 어긋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시민운동에서 어긋난 사례 한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오비완 케노비가 밥값을 부풀리고 후원자들의 돈을 떼어먹다가 나중에는 피해자들의 돈까지 떼어먹은 이야기까지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오비완 케노비의 부정을 SNS를 통해서 밝힌 아나킨 스카이워커가 저지른 부정에 대해서 그도 결국 부정을 저질렀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네. 전달을 해주실 SNS상에도 기사단이 있었다면 요다쯤 되셨을 요물뚝심송 상임고문입니다. 요물뚝심송. 네. 체급이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 자바더 헛에 비교하자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이아 공주에 비교하지 않은 것만 해도. 네.
어제 방송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거 꼭 했어야 되는 얘기 하나를 빼먹은 게 있어가지고. 뭘까요? 그러니까 오비완이 그 모종의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모종의 음식 막 그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더 신기한 것은 네. 그 모종의 음식을 자기가 가진 가게, 자기가 직접 만드는 음식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집 방앗간을 하나?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따라서 납품 비리도 들어가 있었다. 그러니까 나쁜 관점에서 보면 영업하고 있던 거예요. 영업까지 했다. 네. 이것은 제가 말씀을 몇 번을 걸쳐서 드렸던 와 재난이다 돈 벌러 가자 하는 논리와 비슷하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그 와중에 그 사업체조차 그 음식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네.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료를 납품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생산하고 뭐 판매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오비앙 캐노비의 가게에서. 근데 그 납품 대금을 잘 안 준다거나. 납품 대금도 떼먹어. 예, 뭐 그런 문제점까지 많이 노출됐던. 그 원자재는 이제 농산품이니까 뭐 그렇죠. 농민에게 사오는 걸 텐데 농민들의 그렇죠. 등을 쳐먹은 적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금전 거래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이게 그 해당 가해자가 우리 방송을 듣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예. 뭐 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뭐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이제 방송의 뒷정리는 어차피 그 책임 PD가 해야 돼서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고소하세요. 한번 만납시다. 아니, 그 고소 이전에. 네. 반론하실 거 있으면 반론권을 드리는 게 맞죠. 아, 그렇구나. 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예. 반론하세요. 예, 반론하세요. 그 네. 반론을 하시면 그것도 성실하게 우리가 다루어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럼요. 네. 그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네, 기본 의무죠. 예. 네. 그게 이제 그걸로도 마음에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럼 그때 가서 고소하세요. 네. 예. 저는 빼고. 네. 아니요, 어차피 책임 PD만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뭐 별로. 그 이용은 기가 얇아서 오비완을 지지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 듣고 보니, 이 음식 10배 할 만한데? 법정에서 저쪽 증인으로 나오고, 막. 재난 상황에서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재난이 더 빨리 복구되는 거야? 이러면서. 재난시장 자유로하라고. 네. 자, 이제는 오비완 얘기를 마무리하고 아나킨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스카이워커 이야기입니다. 그 참 신기하죠.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 사건을 다 같이 겪고, 이 사건에서 같이 논쟁을 하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 또 네. 활동가인데, 이 사람이 별로 시차도 없이 똑같은 일을 벌이는데 똑같이 또 발생해요. 똑같은 일을 또 했다. 환장하게 다른 되는 활동가가. 그러니까 후원가들이 그렇게 방금 당해놓고 또 당한다는 거죠. 결국 검증 시스템 부재. 예. 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 거라고 예, 저는 예.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세상에 그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 그걸 그렇게 또 당하냐라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진짜 예. 그건 맞아. 당해보면은 설득력 있고 그럴싸합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네. 당할 준비가 안 돼 있어도 언제든지 당할 수 있어요. 당할 준비 안 돼 있다는 건 당할 준비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내 자신이 호구임을 깨달은 사람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좀 덜 당할 수도 있어. 이게 어찌 보면 면역이 된 거거든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주신 그 교수님도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지금 이런 문제에 화를 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의식을 가졌지만 자기는 언제든지 또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마음이 약하시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연대의식이 있으니까 자기는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거기 전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언제든지 계속 누군가에게 후원을 네. 하고 싶으시니까. 그리고 그걸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직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거고 존재하지 않고. 지금도 어떤 활동가가 와서 했을 때 꼬치꼬치 캐묻고 너 돈 떼어먹지 않을 거냐 뭐 사후 보고할 거냐 이렇게 따질 자신이 없다. 뭔가 제3의 견제 시스템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분위기로 볼 때는 막 정부의 탄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단순한 문제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돌려 말해 이러 아니라는 거죠. 이거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네, 물론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거는 요닥께서 하실 거고, 네, 저희가 단순하게 화를 낼게요. 아나킨은 오비완과 다르게 달라요. 예, 네. 어떤 물품을 전달할 테니까 돈을 내시오 뭐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예. 또 직접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런 적도 거의 없어요.
아나키는? 예. 그거 어떻게 뭘 떼먹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걸 거 아니에요? 막판에 가서는 직접적으로 요구한 적도 있긴 있다고 합니다. 아, 또 버릇이 나빠진 뒤에 예. 똑같은 짓을 했다. 점점 이게 그 사건이 확대된 다음에 네. 항상 이렇게 방향이 처음에는 바른 방향으로 가다가 네. 길을 살짝 잃어서 이 주류 그 제대로 된 방향과 거리가 점점 벌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건 포물선을 그리면서 급하게 멀어지게 되거든요. 점점 갈수록. 왜냐? 급하니까. 상황이 급하니까. 설득력 있다. 예. 네. 맞아. 자기 돈 필요할 땐 상황 되게 급하거든. 급하죠. 마음이 급하죠. 그럼 점점 네. 무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처음에 아주 젠틀한 얘기를 하다가 묘하게 설득력 있는데요? 아니, 많은 얘기. 아니, 그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떤 그 사안이 발생을 해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네. 그럼 그 사안의 어떤 입장, 반대, 무슨 정책을 반대한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어디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한다. 이게 하나의 그러니까 어떤 의견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홍보성 이벤트죠, 사실은. 맞습니다.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합니다. 행사를 기획을 해서 이 행사를 기획하고 활동하기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필요하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네. 당신이 이걸 대주셔야 합니다라는 얘기도 안 하고 자기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런 일을 하려면 그 계획을 막 설명을 하는 거죠. 기획서. 예, 사람이 몇 명 들어가고 돈이 얼마 필요하고 물품이 뭐가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럼 옆에 후원자들은 그 설명을 듣다가 그래 그럼 내가 그중에서 뭐 해줄 수 있겠다. 라는 식으로 후원을 받아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해오던 사람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또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차액. 예. 차액이 조금 발생했으면 우리 방송에 어떤 거는 그러니까 아주 크게 기획을 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못 해버리는 수도 있고 무산되는 수도 있고 실제로 그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기획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항상 기획자로 소개를 해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후원을 받는 역할을 주로 전문적으로 하다가 여기서도 역시 또 학벌 문제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학벌 문제. 예.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나키는 서울대 출신이라고 전해집니다. 근데 맥락이 뭐냐면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이 운동바닥에 알려지면 안 됩니다. 뭐야 그게.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게 자신의 본명과 자신의 학벌 이런 게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바닥에 같이 관계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서울대 출신이라고 알고 있어. 그죠. 안 웃긴 우스운 영화에 보면 이상한 남자가 여자 꼬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해놓고 이거 밝혀주면 안 된다 그러고 알고 보면은 다 알고 있잖아. 다 알고 있는 거. 예.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스토리가 뭐냐면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운동하시는 분들, 활동가들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뭐냐면은 내가 서울대 출신이고 우리 집안 사람들 다 기득권층이다. 난 단지 그 가족들과 정치적인 견해가 너무 달라서 별로 친하지 않을 뿐이다. 나도 이 바닥에 와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러지 않았으면은 기득권층에 속해 있을 사람이다. 네, 그 를 말하는 사람은 다 병신 새끼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가 뭐가 아쉬울 게 있어서 너희들이랑 놀아주느냐라는 식의 말이요. 그 굉장히 오만한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누군 병신이라 착하게 살려 그러나? 물론 그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 중에도 병신이 일정 성분 있겠지만 요즘은 이 형 덕분에 제가 화를 좀 덜 내고 있어요. 화낼 만하면 개소리를 드립으로 끊어버리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인 패턴은 직접적으로 뭘 달라거나 뭘 도우라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무슨 자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 사람한테 설명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진취적이고 기업가적인 자발적인 후원을 유도한다라는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자법 레벨은 넘어가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나키는 뭐랄까 이름을 좀 잘 팔아요. 이름을 팝니다. 예,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활동하는 그 영역, 현장들 이런 데도 보면 사회적으로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 강고한 조직들이 있죠. 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참여연대도 있고 뭐 민주노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름을 팔아요? 거기에 속해 있는 유명한 그러니까 이름 대면 다 알만한 사람들과 자기가 무슨 새로운 이벤트를 기획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에게 이거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 아니 이게 청와대 사칭하고 사기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메커니즘이. 나한테 왜 물어요? 난 같은 것 같은데. 그러면 그 후원자들 입장에서는 네. 신뢰도가 상승하죠. 아유. 아, 이름 파는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데. 예. 이름 팔 때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아직도 명함 못 만들어서 큰일이네. 빨리 명함 만들어야 돼. 우리도 이제 이름을 좀 팔자고. 예. 물뚱님이 저한테 못 참고 따지신 적이 있어요. 그 AI 명함 좀 파자고. AI 파일을 넘기시라니까요. 그니까. 싼데 알아요, 싼데. 예. 내가 AI가 낮아가지고. 아니, 똑바로 못 만들고. 네. 근데 이름 파는 것도 상당히 부지런해야 팔 수 있는 거예요. 맞아. 씨발 6개월째 명함도 못 팠는데. 우리 게으른 사람들은 뭘 못 팔어. 이름 좀 팔자. 자세가 틀렸어, 자세가. 진짜. 그런 거 이런 범죄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진짜 배울 거, 우리도 배울 거 많아. 진짜 부지런하고. 아니, 다 빼버리고.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배울 점 되게 많아요. 네. 당연하죠.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10분의 1은 배워야 돼. 네. 네. 그리고 이익의 냄새를 맡는 그 본능이라고 해야 되나? 그 몸속에 나침판이 내장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회사를 운영해보고 알겠어요. 네. 이익의 냄새는 어딘가지 나요. 네. 근데 되게 귀찮아. 우리 게을러서 안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자고 이익 있는데 가보자 한번. 그렇게 다음 달에 가지고 이번 달 바쁘니까 뭐 이러면 끝나는 거야. 6개월 지났어 그리고. 일단 성실해야 돼. 일단 성실해야 되고. 오늘 할 일 다 하고 밤중 10시라도 그 이익의 냄새를 쫓아갔어야지. 근데 밤 10시가 됐어. 밤 10시인데 게임해야지. 냄새 계속 나. 나 이제 그런 상태로 술 먹어야 되는데. 그니까.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면서 기사님에게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하면 기록에 남아 향후 대리운전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편안하게 이용하는 가장 값비싼 요금. 당신의 에티켓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후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해보면 실제로 만났어요. 내가 고학력인데다가 예. 우리 집은 다 빵빵한데 빵빵하고 나도 운동 안 했으면은 나도 그 사람들 곁에 살아서 잘 살았을 놈이다. 그리고 나는 기획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각종 단체의 핵심적인 인물들과 이런 일들을 만들고 다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 듣던 듯 짜증나. 실제로 그 만나서 얘기했던 분들하고 확인해보면 전혀 다른 얘기했고. 뭐 이런 거죠. 맞아요. 예. 이런 식으로 자꾸 건수를 양산을 하고 그 건수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니는 대놓고 달라고 그러지도 않고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이 일이 진행될 거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보다 못 도와주시면 이 일은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엎어지기도 하고 어떤 건 되기도 하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무슨 현장마다 거기 다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모아서 일을 기획해서 진행을 해놓고 아나키니. 예, 아나키니. 근데 이제 이 후원자들 분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제 현장에 잘 못 가시잖아요. 자기 일이 있으니까. 사실 현장에 못 간다는 어떤 죄책감이라고 그것 때문에 해야 되나? 더 하는 거니까. 그걸 돈으로 그럴 수 있는. 수연하는. 근데 이제 우연찮게 시간이 나서 미리 사전에 얘기를 안 하고 그 아나킨이 활동하고 있는 그 현장에 불시에 방문을 해보면 이상하게 아나킨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 현장에 잘 안 나오는 거야. 생각보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진짜요? 그냥 다른데 돈 걸어 다니느라 바쁜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싶어. 그리고 이런 후원자분들한테는 그 현장의 소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죠. 네.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싶잖아요. 언론에도 안 나온 건데. 네. 그럼 아나킨이 그 정보를 공급을 해줍니다. 여러 가지 뭐 미디어 문자를 하든 카톡을 하든 뭐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그 보내오는 양상을 보면은 항상 이 아나킨이 현장에서 뭔가를 관장하고 있는 것 같은 톤으로 와요. 짤방도 보내주고. 네. 그럼 가서 보면 없어. 왜 없냐 그러면은 그 현장에 어떤 분이 저한테 데이터를 보내서 여러분들께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랬다. 나중에는 예, 뭐 그런 식으로 얼버무리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말을 바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니에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나쁜 짓도 아닙니다. 근데
점점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평가하고 스스로를 묘사하는 말들과 현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짝. 예. 저 사람이 말이 좀 앞서는 것 같다.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와 동시에 슬슬 여러 건을 하면서 이제 후원금 같은 걸 많이 모아서 일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친해지는 사람들한테 역시 자신의 사정이 급박하게 어려워졌으니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금방 해결된다. 아, 나타나요? 라는 레파토리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어렵다는 상황을 예를 들어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임대 아파트인데 보통 임대 아파트도 전대가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전대라고 하죠. 자기가 살 권리를 받았는데 그걸 남한테 살게 해주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월세를 대신 납부한다거나. 네. 근데 그 임대 아파트에 월세가 밀려서 쫓겨나게 생겼다. 뭐 1년이 넘게 밀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자신의 신체의 특정 부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다. 그 특정 부위가 어디입니까? 귀요. 귀. 예. 청각을 잃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현장에서 그렇게 부대끼면서 같이 고생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데 외면하기가 쉽지 않죠. 어렵죠. 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게 되고. 이놈의 정. 예. 그럼 이제 처음에는 내가 좀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면 도와달라고 드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렇게 해보면 그럼 제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네. 요 고비만 넘어가면 해결됩니다라고 얘기해놓고 그 시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아나킨도 오비안이랑 결국 결과는 비슷하네요. 결과는 비슷하죠. 네. 저는 여기서 좀 생각해볼 만한 게 아나킨 본인이 이 행동이 얼마나 문제적 행동인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건 좀 궁금해요. 이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자신이 직접 돈을 요구하지를 않는 거 보니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오비완이 잘못했다는 건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오비완이 잘못한 걸 눈을 보고 자기가 비판도 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그 비슷한 행동을 또 하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진짜 악당을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고 악당 짓을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이 사람은 자기가 그만큼 헌신을 하고 자기처럼 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헌신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 도움을 받는 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을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서는 그 아나킨한테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법적 절차를 밟고 있어요. 기초적인 법적 절차는? 그러니까 뭐 공증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 내용 증명 같은 거 보내고 막 이런 걸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분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말리는 거죠. 왜? 내가 알기로 그 사람이 아나킨이 굉장히 건실하고 희생적이고 그런 사람인데 너무 강하게 압박하는 거 아니냐. 좀 봐줘라. 심지어 그 액수의 일부를 내가 대신 내줄 테니까 이 정도만 받고 그냥 봐주면 어떻겠느냐, 덮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시는 분도 거부하기 힘든 제안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고. 더 나쁜 짓 아닌가? 그의 허물을 내가 대신 져주려고 하는 정도로 그를 아끼는 감싸고 아끼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오비언 케이스는 거진 이제 마무리가 된 케이스고 이 아나킨의 케이스는 지금 진행 중인 것이라서 더 조심스럽게밖에 전달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나킨 스카이워커의 케이스는. 근데 앞에 나온 부분보다 좀 강조점이 있다면 이 부분도 그 내부에서는 덮고 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심지어 후원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나쁘게 가져간 돈을 내가 일부 갚아줄 테니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덮고 나가자 이걸 덮자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렇게 연세가 많으시고 좀 마음이 약한 그런 후원자분들한테 이 아나킨이 하소연을 하면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라는 얘기까지 한답니다. 나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뛰어든 것도 아니지만 자기의 목숨을 인질로 잡고 돈을 안 갚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질로 잡고 공갈극하고 있는 거잖아요. 해석이 쉽네요.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내가 더 이상 살 의미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잘못된 범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정의로운 일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데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된 기분이다. 그 사람을 저는 굳이 감싸주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믿어왔던 가치나 인생의 족적이 송두리째 부정당하진 않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자면 당신은 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지은 죄만큼만. 예, 딱 잘못한 것에 대한 만큼만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 자체를 덮어버리고 자꾸 자기 인생 얘기를 꺼낸다는 것은 책임질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기 연민에서 비롯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자기 합리화. 목숨뿐만 아니라 자기 커리어마저도 인질로 잡고 있네요. 예. 네. 나를 부정하고 싶으면 내 죄를 물어. 네. 정의를 부정해봐. 최종적으로 이 아나킨이 이 후원자에게 요구했던 것이 제가 참 어이가 없었는데 고정적으로 한 달에 얼마씩 활동비를 제공해 주시라. 그래서 심지어 이 후원자가 보내요. 이거 진짜 뭐 스폰 요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국말 나쁜 스폰. 네. 그걸 또 보내셨어. 예. 아이쿠야. 야. 대단한 일이죠. 뭐 어떻게 해야 할지. 보통 답답한 게 아닌데. 예. 이런 데서 싹트는 그럴 돈 있으면 나한테 주지. 이런 마인드. 근데 이 답답함과 좀 이 안타까움과 뭔가 뭔지 모를 막막함을 느끼면서 약간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생각을 해보니까 네. 우리 사회 곳곳에 뭐 정당 근처에 사회단체, 시민단체, 뭐 작게는 뭐 인터넷 동호회, 인터넷 카페, 뭐 친목회, 네. 심지어 동네 조기축구회 모든 이 사람들이 모이는 집단에 이런 오비완과 이런 아나킨이 없는 집단이 있느냐 다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거를 제대로 뿌리를 뽑지 못하고 계속 덮어주고 또 믿어주고 네. 그러고 온 거죠. 덮어주고 믿어주는 캐릭터도 일정 성분이 계속 항상 있는 있어요. 것 같아요. 항상 있어요. 근데 그쪽이 우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병신 일정비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군상 일정비의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10명이 있으면 한 명은 사기치고 네, 한 명은 감싸주고 2명은 분노하고 네. 5명은 덮고 지나간다. 근데 이게 사회적인 사회 문화 차원의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 하여간 이건 저는 확실한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런 일은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네.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상시 검증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제발 이런 문제 생겼을 때 덮고 지나가자라고 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네. 예. 맞습니다. 이제는 우린 그럴 단계가 된 거 아니냐. 아까 경험 부족 얘기, 지난 시간에 경험 부족 얘기 나왔지만 네. 경험할 만큼 했다. 이제. 네. 다른 사회, 그 선진국 사회에서 어떤 동네에서 생기는 자생적인 집단 내에서 이런 오비온과 아나킨 같은 사례가 우리만큼 빈도수로 발견되고 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확실하게 적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덥지 않은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덥지 않은 사람이 적을 테고 발생 빈도가 점점 갈수록 줄게 되죠. 왜냐? 금방 걸리니까. 네. 뭐 이건 뭐 그 나라의 뭐 문화적 역량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뭐 인종이 솔직한 인종이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오비온과 아나킨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없는 곳이 없더라. 네. 뭐 제다이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칼을 망치로 안 만들고 포스로 만드는. 예. 이번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오비온과 또 하나의 아나킨을 발견하고 나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 잠재적 가해자 2사람을 취재하셨는데 이 취재의 끝물에 그런 사람 둘을 현역을 또 발견하셨다. 그 얘기네요. 이제 슬슬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고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어떻게 보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2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2명의 하나의 오비온과 하나의 아나킨 얘기를 했는데, 네. 예.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저는 이 2사람에게 돌을 던지자고 제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은 줄을 서서 던지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집단 내에서, 그 커뮤니티 내에서. 왜냐하면 그런 여론의 단죄는 결국 그것 역시 범주화를 잘못한 단죄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맞아요. 때문입니다. 예, 정확한 포인트에 돌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닥에 사기꾼 천지니까 후원 같은 거 하지 마시라, 위험하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 네. 먼저 사건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활동가들의 문제. 오비온과 아나킨이라는 그 사람들 다 활동가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사회에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회의 부조리에 눈을 뜨게 돼가지고 정의감과 열정에 불타가지고 이 운동판에 뛰어드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네. 활동가가 되고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업으로 활동을 하겠다. 네.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들어와서는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방식으로 뛰어들어가선 곤란하다. 예. 그럼 어떤 식으로 앞뒤 생각 없이 그냥 자기가 그 순간에 분노하고 막 열정이 넘쳐가지고 네. 난 무조건 이거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정치인의 성공을 위해서 또는 뭐 어떤 뭐 노동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앞뒤 계산도 없이 계획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뛰어들게 되면은 그 사람은 결국 오변과 아나킨과 유사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앞뒤 안 돌아보고 분노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서 대화를 하면. 많습니다, 꽤. 그 사람은 자기도 안 돌아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정의로움에 눈을 뜬 사람이 들어왔는데, 새롭게 조직에 들어왔는데, 병신이었다 정의로움에 눈 뜬 사람이 들어온다. 그럼 그는 정의에 눈 뜬 병신인 거죠. 정의에 눈 뜬 병신이라기보다는 정의감이 뭔지 깨달은 병신이죠. 차이. 그러니까 정의에 눈을 뜬 게 아니라 그 정의감, 그 뿌듯한 감정 있잖아요. 만화에서 우리 편이 이겼을 때 그 뿌듯한 감정, 우리 편이 적군에 둘러싸여 있을 때 그 분노. 정의라는 것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깨달아지는 그런 쉬운 게 아니죠. 저는 이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그렇게 초창기는 아니지만 꽤 나름 초창기 때부터 노사모 활동을 했었고, 그때 그 노사모 내부에서도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노무현 때문에 패가망신하는 분들이에요. 예? 노무현을 지지하고 노무현을 위한 활동을 너무 무리하게 하다가 생계 활동을 접고 얼마 되지도 않는 자산 다 털어먹고 그 와중에는 활동가들한테 슈킹당한 것도 좀 슈킹당하기도 하고 자기들 싸움도 되고 어떤 사람은 분노해서 내 다시는 이 바닥을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떠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상태로 오비언과 아나킨 비슷하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자긴 또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바닥에 들어왔으니까. 그렇죠. 다행히 또 괜찮으면 어떤 조직에 들어가서 그나마 얼마 안 되지만 고정적인 보수를 받으며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패가망신하기를 아무도 바라지 않았을 거예요.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본인도 바라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활동가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계산 없이. 그럼요. 결국 그렇게 정확히 준비 없이. 예, 준비 없이. 계획 없이. 네. 예. 실제로 활동가가 되려면은 알아야 할 것도 많고 사실 경험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단체에서 뭐 간사로서 활동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배워나가야죠. 조직에 대한 이론도 배우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활동하는가에 대한 정체성도 또 명확하게 가져야 되고 훈련 기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이것도. 요즘에 이제 그런 거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NGO 학과도 있고 그런 데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 활동가도 역시 전문적인 소양이 필요한 직업입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것은 노사모 내부에 패가망신한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경험했던 집단이 또 있죠. 전에 황우석 박사 지지 모임들. 민주평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에요. 그건 공식 헌법기관이니까 다르죠. 네. 자생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물론 민주평통에서도 일정 비율로 그런 분들이 계실 테지만 민주평통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안 줘. 돈이 연관이 없는 집단이고 주로 돈을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네네네. 미안했어요 되게. 네. 쓸 돈이 없거든. 하여튼 황우석. 예, 황우석 사건 벌어졌을 때 그 황우석 박사를 지지한다는 모임이 전국적으로 자생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생겨났었습니다. 그분들 지원 사업, 뭐 지지 사업, 뭐 프랜카드 붙이고 무슨 뭐 집회하고 막 모여서 막 꽹가리 치고 막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비용 많이 들었죠. 여기에 제가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 설명했던 일들이 그대로 다 벌어졌습니다. 남녀 문제 엄청나게 생겼고. 그 돈, 유용 문제, 또 이런 그 어떤 후원을 빙자한 갈취. 그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 싸워가지고 어떤 집단은 그날로 막 붕괴해서 다 문 닫고 사라지기도 하고, 뭐 남은 자산을 어떻게, 보통 그렇게 집단이 모이면 뭐 사무실도 얻고 막 집기도 들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걸 누가 처리해야 되느냐, 그게 누구 소유로 가는 것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고 막 멱살잡이하고, 심한 경우에는 고소고발도 발생하고, 다 발생합니다. 즉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집단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모였을 때 처음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명분의 옳고 그름과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사람이 모이기만 하면 생깁니다. 그런 케이스가 언론을 타지 못한데도 비슷한 과정 똑같죠. 거기서 역시 또 이 사건을 덮어야 된다, 아니다 까발려야 된다, 저런 녀석은 혼쭐을 내줘야 된다, 뭐 재발을 막아야 된다, 이런 논쟁 똑같이 벌어졌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연구를 다시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그렇죠. 라면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걱정하기도 나와서. 하고 뭐. 그러면 정말로 진심으로 네가 잃은 돈 우리가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또 내부에 또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런 계획도 없이 준비도 없이 진짜 그 큰 열정만 가지고 이런 운동에 뛰어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 무모할 뿐더러 그렇게 뛰어든 활동가들은 최후의 오비언과 아나킨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명심해야 된다. 네. 아니면 상처 입고 그들이 지향하는 모든 가치에 등을 돌려버리거나 반대가 되거나 네. 반대편의 진영에 가담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박사모에 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이쪽 진영으로 오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반대의 경우도 흔하고 이쪽 진영에 있다가 박사모에 합류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거죠. 네. 요거를 요 문장만 박사모에 있다 일로 뭐 이렇게 넘어간다. 요 문장만 꺼내드리면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는 자연스럽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네,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진영을 바꿔가지고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역시 아직도 계획이 없는 거죠. 아직 못 배운 거죠. 아직 못 배운 거예요. 제대로 못 배운 거죠. 네. 교훈을 얻지 못했다. 책임을 다른 데 돌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영을 잘못 골라서 이 진영이 나쁜 진영이라서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실수는 모르고. 네. 어찌 보면 멀리는 우리는 정치 혐오증에 대한 원인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네요. 거기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한두 번 당하다 보면 아예 정치라는 것 자체를 혐오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어딜 봐도 세상에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근데 그렇게 진영을 옮기는 사람이 자신이 귀순이라고 하죠. 그걸. 그러니까 귀순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이 자신이 지은 죄를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분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자신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어떤 조직이나 이런 거에 능력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조직에 대한 이해도 이런 건 그거하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네. 감투를 씌워줬더니 자기가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죠. 많이. 예. 그리고 뭐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 유혹이고요. 그러다 극단적으로 빠져가지고 진짜 그 어떤 그 돈을 모으는 능력에만 집중하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아이템 골라가면서 시위 열고 정부 지원금 따먹고 그러다가 풍선 날리게 되는 겁니다. 네. 아, 풍선. 예. 최종 레벨입니다. 예, 그 정도면 거의 최종 레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좀 그보다 진전된 레벨이 예. 그 땅굴 그분은 그거 약간 그분은 풍선을 못 날려서 다른 템을 생각해낸 거죠. 풍선 날리기를 빼앗겨서 아이템을 못 잡아서. 이게 좀 과감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요즘은 그 정도까지도 받아주니까 한번 해볼까? 잘하면 지원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이템 좀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이런 논의를 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네. 이런 사람들은 오비언과 아나킨 정도가 아니고 이제 다크사이드 오브 포스에 가까운 사람들인 거죠. 네. 예. 그렇게 활동가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고 무모하게 해서 안 될 일이다. 네. 이 문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네. 후원자 그룹의 문제입니다. 후원자 그룹. 예. 이분들의 최대 약점은 계속 그 언급이 되지만 부채의식이에요. 그게 가장 큰 동력이자 최대의 약점입니다. 네. 이 부채의식은 이제 양심의 발로, 양심의 가책과 관련된 양심의 발로이고 미안함의 원천이 되는 거죠. 사람한테 미안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나 그 부채의식이 있다고 해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검증을 거치지 않은 후원을 하는 것은 네. 오히려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가장 큰 금액을 그 정기적으로 가장 오랫동안 기부했던 곳이 유니세프거든요. 유니세프. 지금은 그 생활고로 끊겼는데. 근데 어쨌든 수입이 좀 많이 늘지 않았어요, 요즘에? 생활고가 극심했을 때 끊고 지금까지 재개를 회복을 못했다. 재개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게으른 거죠. 근데 돌이켜보니까 네. 저도 그 당시에 유니세프 정기 보고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거기는 심지어 정기 보고서를 보내주는데도 보내주고 공개하고 다 하잖아요, 거기는. 그런데도 그걸 확인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유니세프도 그렇고 뭐 월드비전 같은 데도 그렇고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의무가 있다. 후원의 의무에 그게 포함된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고 진짜 미안하면 그 미안한 상대를 의심해라. 그렇죠. 사실 그 활동가를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활동가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거지. 그 활동가가 활동을 함으로써 그 혜택을 받게 되는 어떤 피해자나 그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활동가는 얼마인지 의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왠지 육아의 원칙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랑만 해주면 미친 새끼로 크잖아요. 그러니까
서세이가 그렇게 키웠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컨 바텀 라인이라고.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트에서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게 수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버텀 라인이라고 하죠. 근데 세컨 버텀 라인이라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얻는 수익뿐만 아니라 이 기업이 활동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인 이익,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사회적 기업식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건데. 근데요? 그런데 이런 기부 활동 같은 경우는 이런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 마인드여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업을 냉철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 운영자와 어떤 이 조직에 대한 그 감시의 마인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2배로 힘드네요. 그게 원활하고 건강하게 이루어지기가. 아직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여기다 그 시스템이 완비된다면 그 시스템을 분쇄하기 위한 세력들이 저 바깥에서 신나게 당연히 또 생기기만 해봐라. 타겟이 되죠. 예. 정직하게 일하는 새끼들 생기기만 해봐라. 예. 내부에도 그런 적이 있을 테고요. 이 대목에서 제가 진짜 이거 좀 죄송한 일이지만 더 냉정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이 후원자 그룹에 포함되시는 분들이, 그 알량한 돈 몇백 몇천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오비언과 아나킨 같은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당신들이 느끼고 있는 양심의 가책과 부채의식에 대한 면죄부를 돈 주고 사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물뚱님이 요 정도까지 내놓으시게 된 데는 누가 듣길 원하면서 쓰신 원고냐를 참조하셔야 돼요. 그 피해자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안 입기를 물뚱님이 원하셔가지고 이번 건을 들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설명을 해버리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왜냐면은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 후원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실제로 잘못하신 게 없는데 당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잘못한 게 없죠. 근데 요런 짤방 요새 유행하는 뭐 집을 몇 채를 가졌고 차를 몇 대를 가졌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좋겠는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얼마 안 가 교회에서는 교회를 몇 채를 본당을 지어 바쳤다 이러면서 똑같이 부러워하더라. 결국 그가 느끼고 있는 만족감의 요체는 똑같다. 그럴 수 있죠. 속물이다. 달라진 게 없다. 그건 경계하셔야 된다. 후원하시고 싶으시면. 경계하실 뿐더러 주의 깊게 관찰하고 능동적으로 회피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돈만으로 부채의식을 탕감할 방법은 없다. 없어요. 자기 자신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 다음 문제. 후원하는 분들이 좀 더 안심하고 후원할 수 있고, 그 오비온과 아나킨 같은 그 활동가들이 다크포스에 물들지 않고 정상적인 활동가로 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왜 우리 사회는 없는가? 왜 제다이 스쿨이 없는가? 예, 제다이 스쿨이 왜 없는가? 제다이 스쿨도 결국 다 붕괴됐지만, 예. 그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자생적인 조직, 자생적인 후원자 그룹, 또 스스로 뛰어든 활동가 그룹한테 이 모든 일을 다 의존할 것인가? 이런 거 좀 더 체계적이고 좀 영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상해 볼 때가 된 거 아닌가? 이게 사람을 미워할 건이 아닌 게. 그렇죠. 거기에서 잘못됐으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 사회가 그런 걸 만들어낼 만한 역량이 아직 도달이 안 돼 있다. 라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죠. 근데 진짜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서 증언을 받은 것 중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뭐요? 이런 시스템, 그러니까 그 믿고 후원할 수 있고 활동가들을 키울 수 있고 또 어떤 일이 현장이 발생했을 때 조직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고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사람이 바로 오비완과 아나킨 둘입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근데 그랬어요. 이게 결과가 그 진술의 효율성과 진정성을 말해주잖아요. 근데 결과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자기를 대통령을 시켜주면 복지를 다 해결하겠다고 말한 것과 뭐가 다른가. 다 똑같은 거죠. 하는 생각은 드네요.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개인적인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인 압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둘이 사적으로 막 구조 요청을 하고 막 감당할 수 없는 돈을 빌리고 막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판단도 가능할 수 있다. 물론 냉정하게만 말하면 쉴드다. 물론 쉴드가 될 수 있죠. 네. 필요 없는 쉴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물뚱님이 조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 외에 다른 의미는 없는 말씀인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것만은 아닌데? 물뚱님의 몸살이기다. 그런 것도 있고, 그 세 가지 관점이 이런 사건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이 사회 부조리에 화가 나서 전업으로 활동을 한번 해볼까 네.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런 절차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네. 계획이 있는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거 없이 뛰어들면 오비원과 나키처럼 된다. 그리고 또 두 번째, 후원자 그룹 분들한테 당신들 여유 있고 좋은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연대 의식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에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후원은 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네. 항상 신경을 써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된다. 네. 후원의 절반은 이성이어야 할 것이다. 그럼요. 예. 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 사회는 이런 걸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이 아직 없는가? 있다면 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걱정을 넘어서 또 같은 편 등에 칼을 꽂는다, 뭐 이런 게 알려지면 조선일보의 먹잇감이다 이런 얘기를 누르고 네. 이 얘기를 꺼낸 목적이 그런 것에 있다.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 옵션이 이 사회를 더 이롭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진보적인 스탠스를 지지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진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라는 그 하등의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더 도덕적이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도덕적이라는 것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더 노력을 하는 집단이 살짝 더 도덕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똑같아지죠. 제대로 된 일을 한다는 것은 말하기 힘든 주제, 어떻게 보면 우리 편에 딴지를 거는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을 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대책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 네.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약간 더 도덕적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미비한 시스템이나마 나쁜 사람의 나쁜 의도를 걸러내지 못하고 나쁜 사람의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이드라인도 없이 운영되는 이런 미비한 시스템이나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이 지켜지다 보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여서 떠들 수 있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시스템이 미비하다 보니 병신이 들어와서 득세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한꺼번에 하게 됩니다. 그 정점에 있는 정치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구나. 그 정점에 있어야 하고 저 병신들을 다 포용해주지 않으면 한쪽에서 나쁜 사람 취급받는 정치인들은 정말 개고생이구나. 일반적으로 낙선되죠. 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원고에 적어온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사용한 네. 오비언과 아나키라는 이름을 어떤 그 민폐의 대명사처럼 사용을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이름들, 캐릭터를 만들어낸 조지 루카스한테 미안한 마음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루카스 필름과 루카스 아츠 측에.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 옹에게. 네. 사과는 안 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예. 네. 아, 참, 그리고 혹시 스타워즈 팬분들 중에서. 네. 나는 오비안 팬이다. 아나킨 팬이다. 네. 왜 우리의 그 이름을 더럽히냐.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R2D2와 3PO의 팬 여러분도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요다. 예, 상관없어요. 네. 물뚝심송 상인고문께서, 해주신 이번 주 취재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어플리케이션 박람회 앱쇼 코리아라고 있지? 앱쇼 코리아 2014. 지금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검색창에 앱쇼를 쳐보세요. 이번 주에 긴급히 이 취재가 편성되는 바람에 쌀과 대한민국의 이야기, 대한민국 두 번째 시간이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음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금주의 의사소통 101B회를 들으시고 위치 MK님이 이런 라임을 남겨주셨습니다. 윗물이 뻔뻔하면 아랫물도 뻔할 뻔. 이 얘기는 다시 해석하면 사회 분위기의 문제죠. 주변에 하도 많은 사람들이 성추행을 하니 나도 좀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도 발전합니다.
저쪽 상대편에 슈킹하고 사기꾼들이, 배달 사고 내는 사기꾼들이 저렇게 많으니 나도 할 수 있다. 와, 저 높은 사람이 성추행하고 돈을 띵겨먹는 걸 보니까 나도 높은 데 가면 저렇게 해야지. 아니지. 나도 이걸 해보니까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아, 그게 더 설득력 있다. 유어프리즌 님이 링크를 하나 남겨주셨는데, 미스드콜닷컴이라는 사이트예요. 그게 무슨 사이트인지 모르겠습니다. 미스드콜닷컴. 그 미스드콜닷컴이라는 곳의 게시판에 정부에 양도하실 의사는 없는지 하는 게시글이 있대요. 뭘 양도해요? 사이트를. 102A회와 관련이 있죠. 뭐야? 왜? 여기에다가 이용의 유행어를 붙여주셨습니다. 과연 우연일까? 물론 이 과연 우연일까는 두 가지로 쓰입니다. 네. 하나는 우연이 아니다. 네. 하나는 우연인데 제가 미쳤다 말하는 놈이. 둘 중에 어떤 그렇죠. 것일지는 청취자분들이 판단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102B회의 대한미국 첫 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견해를 남겨주셨습니다. 바이트 월드 님이 그 알실에서는 농담으로 말했지만 실존하는 게임 파밍 시뮬레이터 우리의 표현에 의하면 논농사 타이쿤 네 플레이 동영상을 링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요즘은 이 사실 가능한 한 극사실적인 시뮬레이터 게임들이 유행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만한 문학 소재가 없잖아요. 완벽하게 경험해보는 거. 이게 이 유로트럭 시뮬레이터가 남겨준 혁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험해보기. 뭐 트레인 시뮬레이터 이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드코어한 시뮬레이터들. 이제 이 유로트럭 시뮬레이터의 사실성이 어떻게 이제 어떤 증거가 있냐면은 이 유저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하다가 졸음을 쫓는 껌을 씹게 된다고. 근데 게임하다 졸리면 보통 자야 되잖아요. 예. 그 게임을 안 하거나 뺨을 때리면서 막 계속 게임을 하잖아요. 껌을 씹으면서 운전자 쉼터로 들어가고 있는. 휴게소 아니고 또 그냥 졸음 쉼터네 씨발 이러면서 LPG값 얼마네 피해가고. 예. 폴링 류님이 가끔 TV를 보면 식량 생산으로 토지를 농지로 낭비하는 것보다 산업을 육성시켜서 돈을 크게 벌어들여 식량을 싸게 사들이는 것이 이익이다라는 주장을 듣는데 역사 공부부터 하라고 일러주고 싶다. 네. 역사 공부 시켜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해서 식량을 싸게 사들이는 것이 나한테 이익이다. 혹은 내 광고주한테 이익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땅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외국에 매각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 아닌가. 네. 그게 지금까지 있던 저 제주도 삼김의 논리였죠. 네. 누굴 뽑아도 제주도 땅을 다 중국인에게 넘겼잖아요. 네. IMJH님이 102B를 듣고 나서 한중 FTA 뉴스를 접하는 기분이 암담하네요. 핸드폰이나 자동차를 팔아서 농산물을 사면 된다는 논리. 예. 폴링 뉴님과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마르시얼 황님이 요즘의 아이들이라면 버찌씨 2개로 과자를 얻은 아이는 자기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야, 저기 버찌씨로 뚫리는 가게가 있어. 이분이 되게 중요한 걸 짚어주셨어요. 이러면 식량 자급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아이들의 반은. 그렇죠. 영원히 나이 먹어서도 네. 계속 저희가 버짓으로 뚫리니까 식량 작업할 생각이 없는 거야. 아니면 다른 부수 효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요? 버찌씨가 화폐로 거래될 수 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어디로 가는지. 네. 버찌 경제. 네, 버찌 경제가 창조된다. Desire Value 님이 사회당이 아니고 노동당이라는 사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012년 봄에 흡수통합됐죠. 근데 우리가 자꾸 사회당이 입에 붙어가지고, 왜냐면은 금민대표의 이름만 들어도 사회당 이렇게 떠오르지. 네. 죄송합니다. 예. 사회당이 없어진 건 좀 아쉬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죠. 예. 노동당도 있어야 되고 사회당도 있어야 되죠. 실제로 사회당이 이렇게 흡수통합이 돼서 제일 아쉬워한 분들은 사회당의 오덕위원회 소속 위원분들이 그렇죠. 네. 심지어 사회당은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탈당위원회라는 위원회도 있었어요. 진짜요? 탈당위원회? 뭔 위원회가? 네. 하여간 노동당 이야기. 캐치 더 자바님께서 통신 3사 고객센터 앱이 요구하는 권한과 관련된 짤방을 올려주시고
3사별에. 이거 비교해 주셨죠. KT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물론 KT는 주소록 백업 기능 포함이지만 통화 기록 접근 권한이 필요한 이유는 모르겠네요. 그죠? 이분이 무식해서 모르시는 게 아니죠. 우리도 모르겠네요. 나래킴나래님은 남반구에 계신 분이신가 봐요. 남반구는 겨울이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서머 이즈 커밍이지 말입니다. 아니 뭐 그냥 한국에 살아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린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윈터 헤즈 곤이라 그랬잖아요. 네. 예. 여름이 오고 있나 봐요, 지금 남반구는. 그러겠다. 안 그래도 구대성 선수 부상 얘기 이런 거 나오던데. RMAKDL 이분이 끝으로 중등교사 시험 지원 사이트인 나이스에 원서 지원 가능한 PC 환경이 리눅스나 크롬은 고사하고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도 안 된다고. 이것도 그거죠. 익스플로러 11 버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필히 보셔야 되는 시험이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성적 통지서 받으렸더니 크롬도 안 되고 IP를 발급받아야 돼서 그냥 발급 받아버렸다.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시스템 중에서 그 나이스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가장 후졌어요? 모든 나쁜 게 다 필요해요. 모든 나쁜 게 다 필요해. 실제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공인인증서 문제도 조금 개선될 여지가 있고, 그 액티맥스 버리고 이제 HTML5로 개발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은행 거래는 지금 모바일 장비로 하게 되면은 액티맥스 같은 거 없이 다 되거든요. 나이스는 모바일로 절대 안 되고, 일단 무조건 윈도우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익스플로러 버전도 딱 정해져 있고, 그 버전에 온갖 액티맥스로 뭐 공인인증서부터 시작해서 뭐 IP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아이고. 근데 가장 고치기 힘든 시스템이죠. 그래요? 너무 덩치가 커요, 나이스는. 그러니까 학교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사실 그 나이스를 통해서 다 하기 때문에, 이거 바꾸려고 맘먹으면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돈은 또 돈대로 엄청 들어갈 거고. 심각한 문제죠. 외국 사례 안 뒤져보나 답답합니다. 뒤져보고 무시하겠죠. 네. 뒤져보고 자기 친척 중에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 없으면 그냥 무시하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일정한 부조리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하자면 우리의 부조리를 못 말해서는 죽어도 안 되겠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우리 방송의 기본 취지입니다. 여기까지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2014년 11월 둘째 주의 이야기였고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하죠. 도덕성에 흠집이 가면 싸움이 안 될까봐 접촉하고 그게 걱정이다. 한순간 우리가 괴물이 되게 만드는 다양한 기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센 거예요. 적과 대치하고 있으니 우리의 흠집을 숨겨야 한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면서 평생 호의호식하고 사는 새끼들을 주로 저격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흠집을 감추는 방식으로 우리가 나중에 성공을 했다 치죠. 대중에게 뭐가 달라질까요? 같거나 더 나쁠 겁니다. 왜냐하면 대중의 판단을 흐려가면서 정권이 바뀐 걸 테니까. 그들의 부조리를 욕한다고 해서 이 바닥이 더 발전 안 할 것 같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노동이 귀한 줄을 알고 서비스하는 사람들, 뭐 경비 서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최대한 공손하게 잘한다고 해서 시장 질서가 다 문란해지고 사람들이 다 날 업신여길 것 같습니까? 그런 정신 상태면 당신이 글러먹은 거죠. 우리는 진영 및 도덕성과 무관하게 글러먹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글러먹은 사람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분이 글러먹었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럴진 알 수 없죠, 뭐. 만나고 얘기합시다. 여기까지. 태도가 글러먹은 유현수 프로듀서, 발음이 글러먹은 이용상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